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나테크 PD 정희임입니다. 들리나요? 네, 유튜브 라이브로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혹시 또 휴대폰 점검 한번 해주시고 알람이나 카톡음이 울리지 않도록 휴대폰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강의는 메나테크라는 회사를 다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제가 만난 메나테크와 또 제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하게 된 스토리를 또 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뭐예요? 내일부터 장마라고 하죠. 그래서 몸 많이 쑤시시죠? 아니에요? 저는 일어났는데 발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비가 오려고 하나 봐요. 예, 집중해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또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 스토리를 또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저는 정말 건강해지기 위해서 메나테크를 만났습니다. 돈을 버는 거는 뭐 두 번째였고요. 갑상선 항진증 호르몬으로 인해서 몸에 많은 밸런스들이 깨져 있었기 때문에 뭐 불면증, 소화불량, 뭐 두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통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하면서 저희 어머니이신 김미숙 사장님을 통해서 제품을 소개를 받았고요. 제 사진 예전에 대학교 때 찍은 증명사진이에요. 보시면 목이 좀 많이 부어 있죠. 지금도 피곤하면 여기가 이제 갑상선이 부어 오르기도 하는데 갑상선 항진증이었어요. 요즘에 3명 중에 1명이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3명 중에 1명이었나 봐요. 굉장히 외모적으로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항상 피곤하면 목이 부어서 정말 여기가 음식을 또 삼키기가 되게 힘들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결혼하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좀 부끄럽지만 아주 이쁘게 나왔다라고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한 1년 뒤에 찍은 사진인데 부종이 굉장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 눈 밑이나 이런 데 얼굴 전체가 항상 좀 퉁퉁 부어 있었고 제가 부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달 한 1년에 한 4번 정도 항상 한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약을 좀 어디 지어볼까 하다가 저희 저 뒤에 계시는 이무숙 스폰서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센텀에 와서 기능의학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조언과 진료와 또 검사를 하고 클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솔직히 클린이 딱 끝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호르몬 질환이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건강 케어를 하고 또 계속 세미나를 듣고 공부를 한 뒤에야 나의 몸을 이해를 한 뒤에야 좀 호르몬이 정상화가 되면서 지금은 부종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어떻게 또 비즈니스까지 하게 됐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이 이때가 나트랑이에요. 다행히도 코로나 전에 다녀온 사진인데 제가 참 이걸 찍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동남아 여행을 가기도 싫었을 뿐더러 잘 못 갔던 것 같아요. 항진증이 굉장히 대사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여름에는 그 햇빛 밑을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겉은 멀쩡하니까 괜찮다라고 하지만 저는 정말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신혼여행 때 홍콩을 거쳐서 발리를 갔는데 정말 10일에서 보통 일주일 잡아가잖아요. 내내 잠만 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왜 왔냐면서 집에서 자지 왜 왔냐라고 할 정도로 그냥 돈을 버리고 온 거죠. 컨디션이 그만큼 좋지 않았는데 정말 나트랑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아이가 한 2돌, 3돌째 돼서 같이 데리고 리조트에서 묵었고요. 그리고 저희 함께 사업하시는 어머니 아마 이 강의장에 계십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김미숙 스폰서님과 또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가족이 이렇게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참 뭐 평범한 가족 사진이죠. 뭐 해외 여행이야 뭐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뭐 공무원으로 평생을 계셨고 저희도 계속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족이 이제 3대죠. 3대가 여행 한 번 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1인당 아무리 60만 원에서 80만 원 잡아도 6명이 다 가면 그리고 먹고 쓰고 뭐 조금 좋은 데 가려면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야 했고 더 힘든 게 뭐냐면 일주일 시간을 서로 맞추는 게 너무나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항상 바쁘셨기 때문에 뭐 1박 2일 여행 가는 것도 계속 미루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족 여행을 심지어 돈을 달러를 쓰라고 받고 이렇게 가서 여행을 다녀온 저의 또 행복한 추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와이키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그때 저희 PD 서밋으로 다녀왔었습니다. 이때도 코로나 전이어서 마스크 없이 정말 자유롭게 다녔고, 하와이가 뭐 좋다는 거는 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정말 왜 하와이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공기도 깨끗하고 환경이 정말 천혜의 환경이었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여기는 아이 없이 남편 없이 저 혼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힐링을 누릴 수 있었고요. 저는 서핑을 못하지만 거기가 뭐 서핑의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저희 스폰서님과 함께 선상 파티를 즐기고, 당연히 무료 여행에 또 거기서 쓸 수 있는 달러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물론 여행이야 뭐 시간 내고 뭐 연차 내고 내가 돈을 모아서도 요즘 많이 가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더 특별한 여행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7살인데 여권에 저희는 미국 메나페스트를 미국을 또 갔다 왔기 때문에 여권에 도장이 제가 한 4개면은 그 아이는 한 8개 정도더라고요. 3살 때.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다양하게 하게 된 메나테크의 이런 여러 가지 보상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건강해지고 또 여러 가지 여유가 생긴 것에 또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제목을 행복한 부자라고 지었는데요. 주변에 정말 돈 많고 행복하신 분 있으세요?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죠? 나 너무 돈도 많고 행복하시고 뭐 모든 게 완벽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 비율이 참 딱히 맞지가 않더라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힘들고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으시던데, 이게 저희 나라에 20대부터 60대까지 리서치를 했다고 합니다.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첫 번째가 재정과 건강을 모두 초월해서 마음가짐이라고 해요. 마인드셋. 내가 산속에 있어도 난 행복하다라고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또 보호할 수 있는 재정이고요. 세 번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 시간이 없으면 굉장히 불행할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자유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함께 나눌 사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또 가족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가족이나 또 친구나 뭐 동료나 내가 이 부를 그리고 내 시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30대부터 이제 한 40대에게 노력해도 갖출 수 없을 것 같은 게 무언가 물어봤을 때 첫 번째가 경제적인 여유였어요. 요즘에 워낙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기도 하고 직장을 뭐 여러 가지로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노력해도 이 경제적인 여유는 힘들 것 같아. 그 다음에 원하는 일과 내 직무도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거고요.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도 내가 노력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회의적인 많은 리서치 자료가 나왔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나도 메나텍을 하기 전에는 이랬었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저희는 항상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정말 많이 벌어도 걱정, 적게 벌어도 걱정인 인생을 살았었고, 인생 경험이 또 여기 계신 사장님들보다는 훨씬 적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엄청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고 하다못해 어떻게 자녀에게 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뭐 부모는 내가 선택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 메나테크를 만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저에게는 이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전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할 생각을 처음에는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건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했던 그 건강에서 지금은 정말 질병에서 자유로운 웰리스의 상태로 가고 있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이제는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쩌지에 대한 건 이미 초월한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동의를 하실 텐데,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가 첫 번째 주는 혜택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제품을 소비하고 또 필요한 분에게 정보를 전달했을 때 따라오는 재정적인 자유. 그리고 저한테 중요한 것은 시간적인 공간적인 자유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워낙 바쁘고 또 집안일에 저도 사회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에 많이 쫓겨서 살았는데 타임이 자유로운 일을 만나서 너무나 좋은 것 같고 공간적인 자유는 출퇴근을 안 해도 된다. 물론 센터 오는 게 출근을 해야 되지만 내가 내 스케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좋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세 가지는 솔직히 다른 데서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 저는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다음 두 번째는 진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건강한 사람들의 습관을 여기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책을 읽어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여기서 살아있는 리더 사장님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제가 멘토로 삼고자 하는 그런 스폰서님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이제는 코로나는 다 정복이 됐다. 뭐 걸려도 좀 괜찮다. 이제 격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다니시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와닿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뭐 빈부격차는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더 대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기회를 잡고 조금 더 타이밍을 노리신 분들,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하신 분들은 훨씬 더 큰 돈을 버는데 직장을 다니시고 소득에 한계가 있으신 분들은 점점 이제 격차가 커지게 되는 게 하나의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많이 보이고요. 이 네 분이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특히 코로나 때 코로나 전과 후에 소득의 차이가 격차가 많이 나신 분들이 네 분이라고 합니다. 저기는 아마존의 회장이고요. 아마존이란 미국의 기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 그 다음에 LVMH라는 루이비통의 그 가문 자체가 그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분과 그다음 빌 게이츠 이분들이 원래도 부자였지만 유달스럽게 코로나 전과 후의 소득의 격차가 뭐 거의 10배 이상이나 차이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보면 있는 분들은 항상 더 증식을 해가시고 항상 소득이 그쳐지는 분들은 거기서 유지할 수 없는 게 사회적인 생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미국처럼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제일 화두가 되어 있는 게 연금이나 복지나 이런 걸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냥 국가에다가 맡겨 놓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의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와이프가 알아서 하겠지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책을 읽고 경제서적을 읽었을 때 나의 경제 상황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내가 몰라서 못 받는 거, 내가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정보가 필요하고 직장에 다니시든 뭐 집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든 사업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정말 정보가 생명인 것을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도 국민연금의 수급을 위해서 열심히 또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많이 고갈되었다는 것은 이미 국가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여기 임의계속 가입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60세 연금을 개시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4대 보험을 더 가입을 하셔가지고 65세에 수령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더 길게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노령화가 이제 노인분들이 또 죽지 않으시고 오래 또 연명을 하시기 때문에 오래 사시기 때문에 연금을 오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입자는 당연히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어지고 또 수급자가 늘어난다면 과연 이 가운데 갭이 반드시 생기게 되겠죠. 세금으로 계속 충당을 하고 있지만 또 쉽지 않은 현실인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고요. 2048년 50년쯤에는 이제 연금이 고갈될 거다. 그럼 제가 받을 시기는 50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이후생, 그다음 70년대 후반생은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하고 계시고 아마 못 받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제가 만난 분들의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그냥 의지하고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기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 표가 좀 어려운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공적연금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적연금이 거의 바닥을 드러났다라고 하는 국회 예산처의 자료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기대를 하는 게 연금을 좀 통합해서 더 오래 많이 받게 해주자. 늦게 하더라도
뒷세대까지 더 많이 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돈이 줄어들든 많아지든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연금 하나로서는, 두 개로서는 나의 노후를 안전하게 대비하는 게 정말 힘든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지원금을 많이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투잡도 하시고요, 쓰리잡도 하시고요. 제가 열심히, 특히 엔겔 지수가 높은 저기 열심히 사는 서울에 계신 저희 고객님들도 보면 남자분이 기본적으로 저녁에 7시에 퇴근을 하시잖아요. 그럼 보통 9시에서 10시까지 뭘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노트북으로 투잡을 하시든 뭐 진짜 몸으로 뛰시든 다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애 둘, 세 명 낳아서 길러도 거기는 돈이 생활료가 100만 원, 200만 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집을 살려면 이렇게 투잡을 그 두 분이 다 하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으면서 와,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건 맞는데 80년대 이후에 연금이 고갈되고 기초 생활이 딱 보장되는 그런 연금선이 무너졌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나가고 있는 책들이 거의 자산에 대한, 뭐 투자에 대한, 그리고 돈에 대한 책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뭐 부끄럽다, 뭐 그건 남한테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픈을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잉여소득을 벌 수 있는지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특히 여기 김승호 회장님은 스스로 미국 이민을 가셔서 자주성가하신 분인데 이 책에 돈을 벌기 위한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과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학교 때 이런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리치 데드 풀 데드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마 이 책이 많이 저희 경제서적의 지금 스테디셀러 1위거든요. 이 책에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이 사업가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 이분이 얼마를 버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벌어야 다음 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수익을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부자들은 어떻게 수익이 창출되느냐에 더 집중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1,000만 원을 버는 그런 뭐 전문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음 달에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 돈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입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는 그럼 일을 하지 말란 말인가?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라고 되게 어렵게 이 책을 읽었는데 결론은 수익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동 소득을 하신다면 파이프라인 소득, 그 다음에 자산 소득, 뭐 인세 소득이 여러 가지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가지시는 게 안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친숙한 연예인들을 몇 명을 데려왔어요. 누군지 아시죠? 서장훈 아세요? 농구 선수, 원래 농구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농구 선수를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돈을 모아서 물론 돈을 많이 버셨겠죠. 계약을 할 때마다 그걸로 건물을 매입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홍대나 이런 데 건물을 많이 매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매달 받는 건물로서 인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150억이라고 합니다. 왜 굳이 방송 출연을 안 해도 되는데 열심히 방송 지금 나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취미 생활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뭐 처음부터 자산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셨겠지만 본인이 농구 선수로 한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산 소득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차인표 씨랑 같이 착한 건물주에 선정이 되셨대요.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시니까 월세를 뭐 몇 달을 안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다음 또 좋아하시는 백종원님 레시피 인기 많죠. 네. 백종원 사장님은 뭐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업계를 9개 정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계시고 뭐 매출이 700억, 7천억 넘게 나오는 프랜차이즈의 대가, 그리고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프랜차이즈를 건 곳에는 절대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백종원 사진만 걸어 놓으면 손님들이 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뭐 광고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당장 모든 일을 스탑을 해도 거의 3대 이상이 먹고 살 정도의 또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다음에 이분은 가수예요. 가수인데
그 슈퍼스타 K에 나왔었나? 하여튼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가수인데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버스커라는 그룹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노래를 하나를 내고 앨범을 내고 그 노래가 방송에 나오지가 않아요, 최근에. 그래서 왜 방송에 안 나옵니까? 물어봤더니 그 노래를 한 번 플레이를 할 때마다 자기에게 인쇄 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나는 방송에 안 나가도 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노래를 열심히 부르셔서 벚꽃 엔딩으로 부르셨는데 노래에 대한 인쇄 수익을 받고 쓰는 데가 끝이 아니라 그 소득을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를 해서 뭐 이렇게 결혼도 하셨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그래서 다시 부동산으로 또 소득을 만드시는, 이렇게 연금 소득을 받으시고 자산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부를 불려 나가는데 익숙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보도 당연히 빠르시겠죠. 뭐 부동산 하시는 분이나 주식 하시는 분은 정보에 제 1순위로 빠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당장 내가 연금 소득이나 뭐 인쇄 소득이나 부동산이나 노래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작가 중에 원탑이신 분인데 해리포터라는 책을 쓰신 작가분이세요. 이분이 뭐 유명한 건 다 아시겠지만 현재 소설을 판매한 그 업적 중에 이분의 소설 판매량을 따라가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영화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영화 혹시 보셨어요? 해리포터? 뭐 설날 때 많이 하죠. 5개에서 한 7개 정도가 된대요. 근데 그 영화 상영을 하는 것도 이분이 다 그 로열티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영화 상영된 거 이거 서적에 대한 인쇄 판매가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분이 제일 수입이 많다고 해요. 뭐 일주일에 65억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는 정말 힘든 시기에 이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사는 시기에 소설을 적으셨다고 하는 그런 또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스토리를 봤을 때 아, 정말 부자들은 자산을 증식하고 뭔가 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발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잉크 매거진이라는 미국의 잡지의 보험 산업국에서 통계를 냈다고 해요.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단 1%만이 부자의 삶을 살고 있고요. 4% 정도가 경제적인 자립, 누구의 도움 없이도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1%의 부자를 또 분석을 했더니 74%가 자신의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대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고, 나머지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세일즈맨, 그다음에 스포츠, 변호사, 의사, 작가 이런 분들이 뭐 밑에 이제 있으시죠. 그다음 74%의 사업가들을 또 분석을 했더니 부동산, 주식, 상속 빼고 20% 이상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사업을 통해서 부자의 대열에 진입을 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1% 부자는요, 뭐 엄청난 어마어마한 뭐 백만장자가 아니라 본인의 현금 자산이 10억 이상 있으신 분을 부자로 지칭을 한 거예요. 20%면 나머지 부동산, 주식은 솔직히 내가 투자금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자로서 정도 불리려고 하면은 거의 뭐 한 거리 전체의 부동산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한두 채 가지고는 힘들겠죠. 그리고 상속, 하이테크 사업, 작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특출난 연예인처럼 그런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20%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미국의 경우에 봤을 때 흑인도 할 수 있고요. 미혼모도 할 수 있고요. 여자도 할 수 있고요. 노동자도 할 수 있고요. 부자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게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어서 결국에 평범한 사람이 내가 뭔가 계층을 이동하고 내가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수익의 구조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의 돈은 ESBI 사분면에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ES 사분면은 한마디로 본인의 노동으로 돈을 버시는 분이에요. 정말 성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사시는 분이죠. 저도 이 노동소득을 정말 열심히 했었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리스크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소득이 당장 다음 달이라도 끊어진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뭐 출산을 하면서 많이 겪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BI 사분면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쭉 보여드린 그런 부자의 삶을 살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자산, 인쇄, 권리 소득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쪽의 소득에
이쪽에 소득에 관심이 많고 받고 계시고, 이분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일을 하러 가지 않아도 내가 없어도 스스로 돈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가 한번 열심히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으로 평생 받으시고 심지어는 상속까지 하는 부의 시스템을 만들고 계신 거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전 세계의 95%의 인구가 여기에 종사를 한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모든 뭐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도 다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취직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당연하지만 여기는 5%의 사람밖에 없다고 해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죠. 근데 이쪽에는 5%만의 부가 흐르고 있고요. 여기는 95%의 부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돈을 벌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이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이가 시스템 구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요즘에 시스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젊으신 분들, 스마트 스토어, 뭐 쿠팡에서 돈 버시는 분들, 그 택배 말고 쿠팡 파트너스, 뭐 아니면 내가 시간을 30분 투자해서 계속 돈이 벌리게 하시는 분들, SNS 하시는 분들은 이 시스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플랫폼에 정보를 올려서 대가를 받는 게 아주 익숙하세요. 그리고 추천을 해서 또 그분이 또 구입을 하시면 내가 받는 게 익숙한 게 요즘의 세대시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내가 직접 만들려고 하면 뭐 쿠팡, 뭐 플랫폼 이런 데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자본이 많이 들어서 일반인들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스템을 임대를 많이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많이 내시죠. 카페를 하실 때도 프랜차이즈, 치킨집도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시는데,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투자금이 1억 이상은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불경기에는 거의 뭐 눈 뜨고 코 베어 간다 그러죠. 그렇게 굉장히 힘든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시스템에 합류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소비만 하셔도 되고요. 내가 주변에 관심 있는 분에게 정보를 전달하셔도 되는데, 내가 시스템에 합류해서 공부를 해보고 알아보고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는 거예요. 정보를 들어보시는 거죠. 정보를 듣고 공부를 하고 익히시다 보면 내가 자본과 큰 돈과 그리고 엄청난 기술이 없으셔도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돈을 버실 수 있는 방법이 비즈니스 4분면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은, 제가 메나텍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본 방향은 이거였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면 열심히 일을 하시는, 아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일을 안 하고 돈을 버냐 하고 화를 내시는 분도 계세요.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일을 해야 되는데라고 하시는데 일을 합니다. 하긴 하지만 그걸 평생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나이가 들고 이렇게 제 시간도 필요하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꿈과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은퇴를 제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5살이 되면 은퇴를 할 예정인데 그때는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시간적, 재정적, 공간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고, 그리고 또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이 또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일을 만약에 내가 스톱을 했다면 그때부터 들어오는 돈이 자산소득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시스템에 투자를 하시고요. 여러 가지 제약 환경이 많겠지만 국가가, 가족이, 부모가 나의 경제를 책임져 주지 않다는 것을 이미 다 경험을 하셨고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이 시스템으로 자산을 만드는 일을 제대로 알아보시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뭐 많은 책에서 경제적인 자유는 그냥 내가 이번 달에 쓴 걸 다음 달에 어떻게 갚지를 고민 안 하는 게 저는 자유인 것 같아요. 막 많이 쓰고 펑펑 쓰고 뭐 슈퍼카하고 요트 사고 이런 거 전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번 달에 썼던 돈을 다음 달에 걱정 안 하는 것이 저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 들고 와서 파는 거 아니에요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전체 산업의 추이를 보면 저희는 다단계 판매법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단행법이 따로 나올 건데요. 현재는 새들어서 여기 단행법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다단계 판매 업계가 2020년도에요. 재작년이죠. 약 5조의 매출을 했어요. 그러면
물건 파네, 뭐 사네, 비싸네 해도 다 요즘에는 직판 업계 제품을 쓰세요. 뭐 저기 인터넷에서 구매하시거나 홈쇼핑에서도 구입하시는 분이 있지만 보통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1대1로 상담을 받고 사는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에 비하면 5조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이신 분이 김태수 박사님이신데 현재 대학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법학 박사님이고요. 또 부동산 업계 그리고 현재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항상 먼저 또 나서서 함께 또 의논해 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 센텀시티 여기 백스코 옆에 이 센텀시티를 계획하시고 추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 그룹에 고문으로 계세요. 고문. 뭐 이렇게 뭐 있을 때 물어보는 분 고문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이 책을 펴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풀어주셨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디서 뿅 생겨난 단어가 아니라 1920년대 하버드 경영대에서 다단계 판매라는 것이 발전이 된 산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20년이면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저희 나라 그때 뭐 도로도 안 닦였을 때잖아요. 그때 미국에서는 경영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발전을 할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을 보시면 미국에서 슈퍼마켓이 처음 생겼을 때 그 다음 백화점, 할인마트, 뭐 홈쇼핑 이렇게 생겨납니다. 이 흐름을 그대로 일본이 따라가게 되죠. 20년 차이로, 10년 차이로. 근데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 보시면 저희 나라가 국민소득 1만 불 이하였을 때 88 올림픽을 하게 돼요. 저는 88 그때는 한 3, 4살 거의 기어가 다닐 때니까 기억이 없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비행기 활주로도 닫고 고속도로도 급하게 만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도의 성장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 정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빨리 들어왔어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전에 이 다단계 판매라는 것이 변종으로 신종 사기 수법처럼 악용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칼을 들면 강도가 들면 아주 위험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쓰면 음식을 만드는 데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쓰신 분들이 악용해서 쓰신 사례가 된 거죠. 그래서 90년대 보시면 할인마트가 생겨나면서 다단계가 불법도 있고 합법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거쳐오신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다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심지어 저희 아버지께서도 또 이제 사법계에 계셨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불법인 이유를 이렇게 또 뽑아와서 저에게도 보여주시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보여주시고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고방식에 갇혀 계신 거죠. 그런데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은 죄가 없다. 그걸 악용하신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단계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보시면 지금 사장님들이 많이 보시는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그리고 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조 1항에 보면 방문 판매. 요즘 뭐 정수기 다 집에 방문하시죠? 맞죠? 뭐 필터 갈아주시죠? 그것도 방문 판매예요. 그리고 다단계 판매의 가장 큰 산업이 보험입니다. 3단계 이상의 소득을 나눠 갖는 구조가 다단계 판매거든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은 뭘 파는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판매업자가 주어가 돼 있어요. 법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주어가 보시면 판매업자가 무엇을 재화를 판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2조 11항에 보시면 사업 권유 거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 권유 거래로 사업자가 소득의 기회를 전달을 하고 그 뒤에 뭐 금품을 같이 또 전달하기도 하고 여기가 유인이 나쁘게 유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안내한다는 뜻의 법적인 용어입니다. 유인해서 금품을 수수하고 재화를 전달하는 일이 판매하는 일이 또 저희 하나의 일입니다. 구입하게 하는 거래. 그래서 판매를 하는 거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소득의 기회를 같이 알려드리는 게 저희의 1순위적인 업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에 이거 팔아야 되고 또 많이 사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비즈니스를 이 사업의 구조를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달하는 일이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가 뭐라고 하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뭘로 따져봐야 돼요? 예, 법적으로 보시면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발전이 되면서 이쪽이 더욱더 발전이 될 거고요. 중요한 거는 대기업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홈쇼핑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 GS, CJ가 홈쇼핑의 대표 주자인데요. 이 회사들이 본인의 사업 명칭을 방문 판매업과 여기도 다단계 판매업으로 변경을 했어요. 용도 목적을 변경을 하신 거예요. 왜 변경을 했겠어요? 홈쇼핑에서 가입하고 추천하면은 쿠폰 주잖아요. 현금으로 넣어주죠. 바로 통장에 넣어주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 법의 사업 용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아무 돈도 안 되는 사업에 이렇게 바꾸셨겠냐는 거죠. 이 대기업들은 이미 시장의 흐름을 읽고 이제는 광고 보고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다. 그냥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뭐 9시 뉴스 전에 뿅 나온다고 구입자들이 사지 않고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전달되는 게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업 목적을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소비자들도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미리미리 접속이 다 되어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해야 된다는 거 좋다는 건 다 알겠고 어떤 회사 아이템 보상이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나테크 회사는요 뭐 좋다는 건 많이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94년도에 미국 텍사스에 설립이 되었고요 96년도에 155개국 특허 등록이 되었습니다. 제품 특허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미국 나스닥사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표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 페이지를 그냥 하나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울대 나왔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공부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분에게 시험을 따로 쳐보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회사가 검증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검증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항상 시장을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나스닥사에서도 이미 투자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에서도 재무 구조의 안정성, 회계의 투명성, 수입의 검증성이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회사와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한다, 뭐 해외에 내가 펼친다라고 한다면 회사가 망해서 내가 사업을 못할 걱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제품도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전 세계의 당 영양소를 글리코 영양소를 독점 공급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 회사는 업계 1위 회사인데요. 생활용품 회사로 많이 등록을 많이 하고 판매를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학 대체 웰리스 퍼스널 케어 분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의학 대체라는 게 약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웰리스, 질병에서 자유롭고 약을 먹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병에 걸리지 않을 정도만 건강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약에서 병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식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26개국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커머스로만 오픈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고 저희가 중국보다 먼저 오픈을 했어요. 7번째로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신다면 글로벌 사업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템은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포의 면역을 담당하는 이 선모를 만드는 구조물이 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좋다더라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교과서에서도 나왔고 사이언스지 네이처지에도 나왔고 그리고 노벨상으로도 이미 검증이 된 물질이고요. 과학적으로 검증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셔도 되지만 이미 똑똑한 사람들이 검증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열심히 드시고 또 뭐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아마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이제는 면역에 바들바들 떠는 그런 시기가 된 거고요. 60대이신 분보다 20, 30대가 더 몸이 안 좋으시고요. 20, 30대보다 어린아이들이 몸이 당연히 더 안 좋게 돼요. 먹거리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보니까 음식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건강이 하락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신문에서 저희들이 이거 인터뷰 돈을 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서 이런 데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들이 와서 면역의 핵심인 물질이 메나테크사의 엠브로토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본인들이 기사를 올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포의 선모를 구성하고 세포 차원에서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라고 한 것은 저희 제품밖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마늘, 팥, 수수, 뭐 버섯 이런 거는 원래 또 드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드셔도 면역이 그렇게 급속도로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엠브로토스가 필수적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는요, 병원을 가서 건강을 케어하는 거는 이제 옛날 얘기래요. 병원은 진짜 급한 불을 끌 때, 너무 위급할 때, 외상이 났을 때나 가는 거고, 이제는 셀프 메디케이션으로 내가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케어해야 된다라는 트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표면의 글리칸이 감염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 선모가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 드시는 제품이시죠? 네, 저희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슬라이드가 여기 엔도 타다오라는 분이 도쿄대 장수연구소에 계신 분이에요. 일본의 도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이 많기 때문에 장수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장수가 병에 걸려서 오래 사시는 분이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고 100세 노인이신데 자기 어렸을 때를 모두 기억하시고 눈도 너무 좋으시고 이도 너무 튼튼하신 거예요. 다큐멘터리 실제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의 여기 보시면 혈청 생화 수치 그리고 초장수자 노인들에게 당사슬 구조가 남들과 다르더라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당사슬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속의 안테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면역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해주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세포가 노화가 됩니다. 그런데 초장수 노인들은 이걸 재생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더라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저희가 이 KBS 공영방송이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메나텍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걸 보여드렸어요. 정말 놀랍죠. 이제는 뭐 짧게 살고 빨리 가자가 아니라 내가 살 동안 정말 건강하게 사시고 그리고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살게 되시면 병원에 가시든 어디 가시든 장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오래 사시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메나테크 보상 플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메나테크는 회원 가입 비용이 없습니다. 미국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은 너무 좋으신 거죠. 초기 진입 비용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회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 구매와 동시에 M5M이라는 재단에 제3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먹는 이 글리콘 영양소를 똑같이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원 가입하면 당연히 뭐 할인 받는 거고요. 자동 주문을 세팅을 하시면 또 똑같이 제품으로 혜택을 받으십니다. 자동 주문 혜택입니다. 매달 25만 원 이상 자동 주문하시는 분, 50만 원 이상 자동 주문하시는 분 받으시는 연단위 혜택 금액입니다. 이왕이면 자동 주문해서 꾸준히 드시는 게 좋겠죠. 첫 번째 보상 플랜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보상 플랜을 또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MBA 과정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저희 TLB 스쿨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레그가 고정이 된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방식의 또 보상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유니레벨 보너스는 내가 전달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분들이 나의 다운의 뎁스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단계별 매출까지 내가 8%에서 3%까지 다 받으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인피니티 보너스죠. 그러면 1단계에서 7단계까지 내가 받으시는데요. 7단계 이후 8단계부터는 인피니티, 무한대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 사업 코드를 탈퇴하지 않는 한 무한대로 받으실 수 있는 보너스가 0.5%예요. 인피니티 보너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첫 팩 구매. 내가 가입을 하고 생애 처음으로 팩을 구매를 했을 때 추천인에게 8만 원을 10%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너스고요. 그 다음은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는 내가 이 제품을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가족이나 친구나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을 했을 때 이렇게 4명에게 500점씩 전달을 하시게 되면 또 2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또 보너스입니다. 2명에게 전달하시면 8만 원입니다. 네, 그 다음은 멘토 보너스는 내가 이 제품을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렇게 소득을 벌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추천을 직접 하신 분 나의 직접적인 지인분들에게 추천을 하시면 그분들이 소득을 받아갈 때 나도 같이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일이 아니라 남이 잘 되면 너무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다른 회사나 뭐 자영업을 하셔도 남의 가게가 잘 되면 우리 가게는 줄어들잖아요. 근데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경영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정말 이거는
저희 뭐 인류가 발견한 최대의 혜택이다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성공을 할수록 나도 성공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보상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더 체크 매치 보너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의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제품만 열심히 팔게 되면 내가 팔지 않으면 소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제품을 전달하는 이유는 그분을 돕기 위함입니다. 파트너 사장님과 그 고객분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한 걸 얻게 해주시는 거죠. 뭐 돈이 필요하신 분은 캐시백을 받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건강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열심히 건강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사업을 진행을 하시거나 일정 소득을 받게 되면 리더별로 이렇게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별로 20%에서 2.5%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리더 체크 매칭 보너스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다 줍니다. 다 주긴 주는데 추천인 계열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의 다운에서 사업을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보너스라는 거예요. 후원인 계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뎁스가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사업을 오래 진행하실수록 이 소득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매출의 1.5%가 글로벌 풀 보너스로 받으실 수 있고요.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커지고 메나텍 회사가 커질수록 받을 수 있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TLP라는 컨텐츠인데요. 아마 요 파란 화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두드려보고 눌러보셨을 텐데 저희가 예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품도 전부 다 영어 이름이고 주문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TLP라는 컨텐츠는 그냥 내가 접속을 해서 체크리스트하고 제품을 선택해서 MBA를 들어보자라고 하기만 하면 굉장히 복제가 빠르게 되는 시스템이 저희 그룹에서 만든 또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그룹의 컨텐츠고요. 이 TLP로 인해서 미국에서 서울에서 호주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한국 메나테크는 오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미국 텍사스는 가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저 같은 PD 사업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워렌 버핏 아시죠? 투자의 대가. 이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만들어래요. 저는 처음에 되게 이거 보고 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연금에 기대하고 부모의 유산에 여러 가지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내가 경제를 책임지지 않으면 정말 누구도 그 마지막을 책임져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인세소득이 들어오는 방법을 만들어야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이 글을 마지막으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